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대문명의 대조란 오늘 강의를 맡은 조병완입니다. 최근 ESG 관련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세계 각국의 정부에서 이 ESG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고 기업에서도 이 ESG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요건이 되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다소 추진하고 있는 방법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4차 산업혁명과 ESG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류문명 2.0이라고 지금 시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바깥에서는 4차, 5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좀 정의해보고 그리고 ESG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것도 나오고 디지털 휴먼, 로봇이란 말도 많이 들어봤는데 디지털 휴먼이 나왔고요. 요즘 핫한 이슈인 챗 GPT라는 인공지능 로봇이 나오고 있고요. 화성에 사람들이 주거를 하는 도시, 화성도시가 생겨난다는 말도 있고요. 또 우리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스마트시티인 이 네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올바로 알고 ESG 사업을 올바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 각국에서 지구온난화,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전 세계 폭염, 그러니까 근데 이와 같은 기상이변이 문제는 더 심해지는데 왜 더 심해지느냐면요. 우리가 지금 2025년에 지금부터 2년 정도 지나면요. 태양의 흑점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양은 지구 온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태양 흑점이 증가하게 되어 있고 또 우리가 2030년대 되면요. 슈퍼문이라고 해서 지구의 그 조석, 즉 밀물과 썸물, 해수면 상승을 책임지는 이 달이 슈퍼문이 떠서 가장 큰 달이 뜨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2025년에 백두산도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백두산이 946년에 대폭발을 해가지고요. 밀레니엄 폭발이라고 해서 대폭발, 지구 전체의 기상의 이변을 유발시킨 대폭발이 1000년 전에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100년마다 폭발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폭발이 그러니까 1925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00년 지난 2025년에 백두산이 또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더 하나 문제점이 하나는 이 지구가 이와 같이 녹색 지구로서 생태계가 살아있고 인간이 살아있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지구에 자기장이라는 어떤 보호막이 있는데 지구 자기장이 점점 감소한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구글에서는요, 인간 수명을 500세까지 살리겠다는 칼리코 프로젝트라고 해서 2030년까지 완성을 한다고 합니다. 500세 수명,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는
인간의 수명인지 모르겠지만, 자, 인간의 욕심이 이하 끝없이 가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가 양자 컴퓨팅이라는 기술로 인해서 디지털 문명이 양자 문명으로 대전환을 하면서 현대 문명의 대전환은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양자 문명이 뭐고 양자 컴퓨팅이 뭐고 5차 산업혁명에서 무엇이 어떻게 될까? 과연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 혁명이 양자 혁명으로 바뀌면서 디지털이라는 것이 의식의 혁명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사람이 어떤 교육을 한다든가 영성을 한다든가 종교적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디지털 자료로서 디지털 전환, 디지털 통신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USB를 통해서 여러분 뇌에다가 바로 전달할 수 있는 시대가 불행하게도 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대 문명의 대전환 시대에 우리가 뭐 그냥 쉽게 뭐 하늘을 나는 자동차라든가 무인 자율 자동차라든가 뭐 이런 건 쉽게 그러니까 너무 얘기하지 말고요.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오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현대 문명의 대전환을 어떻게 준비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대 문명의 대전환은 디지털 혁명으로부터 양자 혁명으로 넘어가면서 이 양자 혁명이라는 것은 디지털 0과 1이었던 것이 0 또는 1, 즉 0과 1, 빛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요. 빛이 있고 없고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그것을 큐빗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빛이 꺼졌다 켰다 하는 것은 디지털 혁명이고요. 그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무수한 경우의 수, 양자역학은 불확실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불확실한 경우를 다 키는 것을 큐빗이라고 합니다. 그 큐빗이 우리가 0과 1 두 가지 도구를 가지고 디지털 혁명을 지금까지 이끌어 왔는데 앞으로는 0과 1 두 가지가 아니라 400개, 500개, 0과 1의 조합으로서 디지털 문명이 바뀌게 되는 걸 갖다가 양자혁명, 5차 산업혁명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그럼 0과 1, 즉 빛이 있고 없고를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서는 빛에 의해서 인간의 의식의 확장이 되는 것이 바로 5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현대 문명의 대전환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현대 문명의 대전환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빛의 특성이 밝혀지게 됩니다. 뭐 종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빛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했다고 말을 하는데 그 빛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 바로 우리가 빅뱅으로부터 빛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빛은 우리가 빅뱅 이후에 38만 년 지나서부터 빛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하늘에 별이 생기고 이제 행성이 생기고 태양계가 생기고 이런 세상이 되는데 그 빛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 또 인간의 지능, 인간의 모든 기억, 영성 이런 것들이 디지털 혁명이 아까 말씀드린 빛의 특성에 의해서 바로 큐빗이라는 특성으로 변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디지털 정보로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5차 산업혁명 시대가 됩니다. 그 시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의식, 영성, 교육, 종교 모든 분야에 생각할 수 있는 것들 디지털 방법으로 여러분 뇌에다가 인풋할 수 있다. 그걸 마인드 업로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인드 업로딩 시대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러분이 죽어도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개인적 정보, 여러분 내에 있는 정보를 다 USB에 뽑아가지고 로봇의 두뇌에다가 USB를 가지고 정보를 입력시키게 되면 그 로봇은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정보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걸 디지털 영생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시대가 바로 2040년대 오고 있다. 자, 여러분께서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왔는지 지금 오는 중인지 그건 정확하게요. 2009년부터 시작이 된 게 맞습니다. 2009년에 독일에서 우리가 독일의 이 제조업,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독일의 모든 그 중소기업의 공장들, 자동차 산업의 공장들이 전 세계 싼 임금을 찾아서 개발 국가로 많이 이전을 하다 보니까 독일의 경제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때 이 독일 정부에서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를 가지고
이 바깥으로 나간 기업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이고 4차 산업혁명 그러다 보니까 독일에서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공장으로 시작됐습니다. 그게 2009년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셨다시피 14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4차 산업혁명을 두 문구로 제가 설명을 하자면요. 저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4차 산업혁명은 모든 것이 연결되고 지능화라고 써 있습니다. 지능화. 자, 여러분 지능화가 뭐죠? 지능화는 우리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얘기한 스마트라는 단어는 틀립니다. 스마트 혁명, 뭐 스마트 도시, 스마트 농업, 스마트 국방하는 그 스마트는요. 3차 산업혁명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이 자동화된 관리를 하는 것이 3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스마트시티를 하면서 또 스마트 농업을 하면서 스마트 문화를 하면서 스마트 방송을 하면서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 매니지먼트를 하잖아요. 그것은 3차 산업혁명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4차 산업혁명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연결돼서 지능화됐다고 하는데 지능은 뭐냐? 바로 인간처럼 어떤 생명체에 있어서 두뇌를 가지고 어떤 두뇌의 작용에 의해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걸 지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지능이 인간의 전유물이었었거든요. 자, 동물도 있죠. 원숭이라든가 뭐 우리가 고릴라가 됐건 닭이건 자, 지능을 개들도 있지만 개들의 지능은 인간보다 조금 낮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한 지능화는 물론 인간을 포함해서 사물이 지능을 갖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 사물이 지능을 갖는다.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바로 모르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물이 지능을 갖는다는 뜻은 이런 지금 우리가 녹화장이라든가 바깥에 있는 교량이라든가 터널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물건, 제품, 시설, 인프라 모든 것들이 여러분 두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예측할 수 있는 그것이 지능화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물을 지능화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건물이 있다? 이런 건물에 자 일반적으로 센서가 있습니다. 센서가 있지만은 센서가 우리가 어떤 정보를 우리가 그 모니터링 해가지고 그 모니터링된 정보를 계측을 관리하는 그 본부로 다 보내주거든요. 관제센터라는 곳으로. 그러니까 관제센터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뭐 관제센터로 갔다. 관제센터에 컴퓨터가 하는 거거든요. 그럼 컴퓨터가 한다? 바로 3차 산업혁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물의 지능화, 건물의 지능화라고 하게 되면은 건물이 지가 알아서 사람처럼 행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건물에 예를 들어서 그 온도 센서가 있는데 100도. 100도가 되면 뭐예요? 화재거든요. 그럼 지가 알아서 지능을 가졌으니까 100도를 감지했을 때 그 장소에서 스프링쿨러를 지가 알아서 작동시켜서 스스로 방제 기능을 해주는, 그러니까 스스로 지능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은 여러분들이 모든 사물을 인간처럼 지능화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 이 세 가지로 특징을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럼 4차 산업혁명의 초연결 개념을 조금 쉽게 설명하면요. 우리가 고대 시대에는 전쟁을 할 때 사람들이 북을 치면서 이와 같이 전쟁에서 이 전쟁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북을 침으로써 서로 간에 이 소통을 하고 서로 간에 정보를 교환할 수 있었거든요. 자,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때는 어떤 무전기가 없다 보니까 비둘기를 통해서 서로 연결해가지고 정보를 소통했고요. 2차 세계대전 때는 우리가 전쟁 시에 소대 또는 중대 단위에서 무전병이 있어가지고 무전을 통해서 정보를 소통했습니다. 여기서 정보는 바로 이 전쟁에 있어 승리를 약속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에는 우리가 초연결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초연결돼 있습니다. 초연결돼 있는데
우리가 국가다 또는 우리가 지방 정부다 했을 때 결국 시민이나 국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초연결된 국민을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연결된 방법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 방법을 플랫폼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스마트 국가, 스마트 지방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데이터가 모여졌을 때 그 데이터가 모여진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나와서 핫하게 하고 있는 인공지능, 챗GPT라든가 여러 가지 툴에 의해 가지고 의사결정 또는 예측을 하는 새로운 시대가 4차 산업혁명의 초연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차 산업혁명의 목적은 대상이 무엇이 됐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제품, 시설, 어떤 도시, 공간, 환경, 개념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것을 사람의 두뇌처럼 지능화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 지능을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으로 보게 되면은 사람이 지능을 갖게 되는 주 이유가 뭐냐면은 인간이 오감, 감각기관에서 정보를 바깥으로부터 받아들입니다.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에 의해서 정보를 받아들였잖아요. 그럼 이것이 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이 됩니다. 신경이 뭐냐면은 바로 통신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유선, 무선, 우리가 여러분이 아시는 와이파이라든가 이런 통신 방법이 신경세포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경으로 올라갔다. 신경이 바로 이제 우리가 두뇌가 돼가지고 두뇌가 바로 이제 컴퓨터의 CPU가 되는 것입니다. 그 두뇌에서 정보를 모아가지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방법론, 빅데이터 해석을 한다든가 우리가 의사결정 또는 예측을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인공지능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어떤 액션을 취할 수가 있죠. 그게 기계와 기계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술, 그걸 M2M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두뇌에서 이제 어떤 사물이 인간의 두뇌처럼 이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거든요. 자꾸 이제 움직여야죠. 인간이니까, 지능을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물도 로봇처럼 움직이게 할 수 있다. 그런 기술을 다 합쳐가지고 사물 인터넷에 연결해서 로봇처럼 사물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방법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걸 지금 바깥에서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의 지능을 따라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기술은 뭐가 되죠? 바로 센서가 되겠습니다. 센서가 사물에다가 어떤 사물이 대상이 될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뭐 이런 시설도 좋고 학교도 좋고 농장도 좋고 공장도 좋고 도로도 좋고 철도도 좋고 이런 모든 시설과 대상 환경 공간에다가 센서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것을 인간처럼 정보를 모으는 단계부터 시작하는데 여기서 못하기 때문에 전 세계 4차 산업혁명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을 인간처럼 지능화시킬 수 있는 방법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량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요. 우리가 이제 성수대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비극적 사고가 있어가지고 성수대교 당시에도 스마트 모니터링이라고 해가지고 그 성수대교 당시에도 모든 계측을 자동적으로 지능화시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3차 산업혁명 개념으로 모니터링 해가지고 모든 데이터가 관제센터로 가가지고 관제센터에서 3차 산업혁명 개념의 매니지먼트를 했거든요. 그 매니지먼트, 모니터링 하는 과정 중에 저 성수대교 같은 경우에서는 중앙 경간에 슬래브가 뚝 떨어지면서 그 아침 시간에 출퇴근하는 그 시내버스가 떨어졌죠. 떨어져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니터링이다, 스마트 매니지먼트는 필요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능화된 교량이라면은 이게 교량이 붕괴가 됐을 때, 교량이 어떤 피로 상태에 들어갔을 때, 어떤 한계 상태에 들어갔을 때 교량이 사람처럼 지능을 가졌으니까 자기 스스로 판단을 내려서 센서를 가지고 물론 판단을 내렸죠. 위험하다. 내가 지금 무너질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처럼 바로 교통신호등하고 소통을 합니다. 교량이 교통신호등과 소통을 해서 교통신호등을 빨간불로 바꾸게 하니까 바로 이제 차량을 스톱할 수 있고요. 이 교량에다 스피커를 달아놓고 스피커를 통해서 지금 내가 위험 상태니까 여러분 대피하십시오라고 멘트를 날릴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전광판에다가 어떤
표시를 할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교량의 진흥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인데 전 세계 좀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선진국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방송을 듣는 분께서는 이 사업을 하신 분들께서 이와 같이 대상이 무엇이 되게도 사람처럼 지능화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매니지먼트를 하기 때문에 실패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4차 산업혁명의 지능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센서를 달아놓고 이 하천 스스로가 어떤 생태 위험성을 어떤 독극물이 들어왔다든가 어떤 유해 물질이 들어왔을 때 자신이 스스로 판단해서 자신이 스스로 지금 내가 이 독극물이 들어왔으니까 빨리 물고기를 대피시키겠다고 초음파를 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천이 지능을 가졌다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가지고 센서 기반의 통신 네트워크가 들어와가지고 플랫폼 기반으로 해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 되겠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가 초융합, 초연결, 초지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한 30가지의 기술들을 초융합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나와 있는 대로 여기 나와 있는 거 다 자세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간단히 그냥 말씀드리면 자, 사물 인터넷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드론,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 저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와 있거든요. 저 친구하고 제가 미스터 한이라는 친구인데요. 뭐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로봇인데 저 친구하고 제가 2016년에 대화를 했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저 친구는 저하고 대화한 다음에 그 저하고 대화한 모든 그 인포메이션을 자기 두뇌에다 다 저장을 해서요. 자기 스스로 발전합니다. 근데 저는 인간으로서 어때요? 쟤하고 대화한 다음에 기억이 사라졌잖아요. 잊어버렸잖아요. 망각을 했잖아요. 근데 쟤는 아니죠. 점점 발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 휴먼지능 로봇이 저 왔는데 지금 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올해 3월 달에 챗 GPT-4가 발전하면서 저 친구 두뇌에다가 챗 GPT가 인공지능 두뇌가 탑재가 되면서 더 자유스럽게 더 많은 모든 컴퓨터와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저하고 상대를 하니까 저 친구가 저보다 더 많이 하는 거는 당연한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평범한 교육, 평범한 농업, 평범한 문화 이것은 이미 구시대 3차 산업혁명 시대에 되겠습니다. 또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가상현실, 증강현실, 메타버스, 혼합현실 속에서 정보를 내 머릿속에 가져올 수 있는 기술이 또 있고요. 또 우리가 유전자 치료라든가 또는 요즘 밖에서 많이 하는 줄기세포, NK셀 세포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질병이 없고 500세 장수를 원하는 그런 시대를 가고 있고요. 우리가 또 인류 문명에 지금 지구라는 문명에서 가상 공간으로 같이 들어가는 디지털 트윈 시대가 들어오고요. 우리가 또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3D 프린터로 다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물을 제가 알기에 기초를 해가지고요. 기초 공사를 해서 철근을 조립하고 완성하기까지는 최소한도 이 정도 건물이면 2년 걸리거든요. 근데 3D 프린터로 찍게 되면요. 한 3개월이면 끝납니다. 자, 그런 시대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을 하는, 제조를 하는 방법이 다 바뀌었는데도 사람들은 옛날 방법을 아직도 쓰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뇌과학의 발전에 의해서 뇌과학의 모든 그 신경세포들의 작용이 디지털 정보라는 게 밝혀지면서 이 디지털 정보의 뇌 작용이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과 연결돼서 인공지능이 더 발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맨 밑에 나와 있는 그림은요. 불행하게도 합성 생물이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생물을 이제 조작할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생물을 만들어서 우리가 인간처럼 같이 반려동물, 반려식물처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곧 오고 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기술들을 우리가 다 알을 때 4차 산업혁명의 초융합이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고 어느 한 기술만 안다고 해서 4차 산업혁명이 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센서 기술이고요. 센서 기술에 의해서 초연결시켜서
플랫폼을 만들고 플랫폼을 프로토콜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우리가 공간을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가상 공간 상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컴퓨터라는 정보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 모든 정보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 컴퓨터라는 공간 자체가 가상 공간인데 가상 공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체가 돼서 컴퓨터에서 들어가는 방법, 이게 바로 아바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바타를 통해서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가상 공간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웹 2.0 개념으로 상대방과 서로 대화하면서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메타버스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가상 공간상에서 자산을 갖다가 증식하고 자산을 갖다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 NFT, STO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디지털 자산 속에서 디지털 머니로서 디지털 화폐로서 우리가 가상 공간, 가상 도시를 만들 수 있는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블록체인이나 NFT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상할 수 있고 공정 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그러니까 이 방법론이 이 사회에서 우리가 스마트 시티에서 또는 스마트 국가에서 또는 스마트 방송에서 스마트 종교에서 모든 대상, 시설, 사람, 어떤 신도, 시민 초연결시키는 방법을 사물들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정말 너 되냐? 정말 되거든요. 이건 스마트 시티에서 교통 인프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특허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앞으로는 서울에서는 이제 아마 7월 달인가 8월 달에 이 김포와 김포공항과 여의도 사이에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이제 선을 보일 거고요. 또 이제 그 지금 서울의 상암공원에서는 이미 무인 자율 자동차가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시대 앞으로 우리가 스마트 시티다. 어떤 물론 사업에 있어서 무인 자율 자동차라든가 하늘을 나는 차 이런 시대의 교통 인프라가 어떻게 될까? 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사물 인터넷, 메타버스, 블록체인, 인공지능 기반의 이제 특허를 내 가지고 정말 이것이 4차 산업의 진흥화가 된다. 여러분이 이 방송을 들으신 분께서 이런 특허를 이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저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진행형 국방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방에 있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다시피 모든 무기 체계가 사물이잖아요. 그 사물을 진흥화시켰을 때 전쟁이 어떻게 되겠어요? 싹 바뀝니다. 아직 근데 이걸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은 지능이기 때문에 모든 국방의 무기 체계가 사물 인터넷상에서 초연결돼서 무기들끼리 사물 인터넷 연결돼서 진흥화시켜서 이게 된다? 이게 가능한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실 ESG는 최근 한 4년 전부터 우리의 기업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해야 되죠? ESG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바이러먼트랑 환경, 그다음에 소셜, 사회 공헌 문제, 사회적 문제, 그다음에 거버넌스, 윤리 경영, 어떤 지배 구조 이런 것들이 뭔가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하자. 근데 우선 환경 문제에 있어서 지구온난화 문제로 있어서 기상이변에 있어서 정말 너무나 심각하게 앞으로 오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올 7월 달에 정말 더울 겁니다. 폭우도 정말 심각할 거고요. 근데 우리가 이 인간이라는 게 어떠냐면요. 자기가 안 당하면 잊어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작년 여름에 서울 강남, 서울의 대표적인 강남역에 1시간 강우 강도가 142mm가 왔습니다. 1시간에 142mm는요. 하늘에서 소방호수를 갖다 한 10개를 넣고 쏟아붓는 게 142mm입니다. 1시간에 강남역에 그렇게 쏟아부었으니 거기에 당연히 사망자가 나오고 재난이 정말 컸거든요. 그럼 그런 이 폭우라든가 이 홍수가 왜 나느냐? 기상이변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올해는 더 심해질 거거든요. 근데 그게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 세계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는데 자기가 안 당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지구는 이미 지금 극한 상황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 문제는 정말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이 환경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여러 바깥에서 하고 있는 우리가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쓰면 되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환경 문제를 우리가 좀 더 깊게 알아보고 그 사회공헌 문제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 윤리경영, 지배구조에서 이걸 같이 해서 올바른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ESG인데 그 ESG를 다들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단편적인 그 에너지 절약 운동을 환경 쪽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이상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ESG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 지능화 방법으로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자, ESG를 꼭 해야 됩니다. 어느 기관이건 조직이건 국가건 공공기관 해야 되는데 이것을 스스로 자율지능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4차 산업혁명 ESG를 하자는 게 제 주장이 되고요. 우리가 이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 우리가 여러분도 다 같이 공감하는 문제가 공기업, 사기업의 노조 문제, 다들 조금은 아니다 하는 것도 일부 있고요. 뭐 귀족 노조라든가 또 지배구조의 문제, 기업의 회장이면 자기 멋대로 다 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거 바로 사회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4차 산업혁명의 지능화를 어떻게 시켜가지고 그거 지 스스로 하게끔 할 수 있을까? 그 전략을 오늘 이 시간에 간단하게 여러분과 함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에서 ESG 전략에 있어서는요, 환경 문제를 올바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회공헌이나 이 윤리경영, 지배구조 문제에 있어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은 지배구조라는 것은 중앙화된 권력구조, 어떤 사장님, 회장님, 대통령, 장관이 모든 걸 다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중앙화된 권력을 갖다가 분산시키자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탈중앙화된 어떤 신뢰성, 공정성, 그리고 어떤 올바른 행위를 했을 때 보상을 해주는 것이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ESG에 블록체인을 도입함으로써 환경산업과 또는 환경에 여러 가지 우리가 좀 녹색 운동을 해서 지구를 보존해야 되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해결하자. 이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 기반의 ESG 플랫폼 지능화 전략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주가 되는 건 환경이거든요. 근데 환경이 되는 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금 여러분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지구온난화의 온실효과를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지구가 주인공인데 왜 대기가스, 온실가스를 주인공으로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지구온난화에서 지구, 내 몸이 주인공이지 내 바깥에 있는 이 대기 환경이 주인공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 지구 온도 자체가요 6,000도거든요. 그리고 이 지구가 어떻게 생겨먹었지?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 한 100m를 갖다가 뭐 한 굉장히 빠르게 아주 막 마라톤처럼 뛰었습니다. 그럼 제 몸의 온도 올라가잖아요. 당연히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구가 지금 이 우리 태양 우주계에서 자전을 하잖아요. 스스로 하루 한 바퀴 돌잖아요. 자전 속도가 시속 1,600km입니다. 자전 속도가. 그리고 이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잖아요. 공전 속도가 시속 108,000km입니다. 얘가 우주 공간에서 요동치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 지구 내부 온도가 6,000도인데 얘가 좀 어떻게 변했지? 이것도 좀 생각하면서 온실가스에 의해 가서 이게 어떻게 됐을까를 하는 것이 바로 지구온난화 해결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장 걱정하는 게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전 세계에서 우리가 온실가스를 갖다가 뭐 줄이자. 지구 온도 상승을 플러스 1.5도로 막자. 이거 다 맞는 얘기인데 그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 모든 국가한테 요구하는 게 탄소 중립을 시키자.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자. 2030년까지 니들 나라에서는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30% 줄여라, 40% 줄여라, 50% 줄여라 하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근데 그게 거의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불가능한 숫자인데도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불가능한 숫자임에도 꼭 해야 되는데 그걸 달성을 했어요. 이산화탄소를 넷 제로라고 해가지고 평형을 시켜가지고 온실가스를 갖다가 다 줄였어요. 그랬는데도 지구온난화 기상이변이 더 심해진다면은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 저는 그렇게 될까봐 이 자리에서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바로 온실 효과가 지구의 온도를 인간의 나이로 봐서 올린 건 맞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이 지구의 근원을 봐야 되거든요. 지구의 근원이 뭐예요? 근원을 알고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 ESG의 가장 중요한 환경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결을 못하니까 지금 근원적인 걸 조금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럼 네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럼 그 방법이 그럼 4차 산업혁명의 지능화를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요. 이 환경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 보셨다시피 우리가 산에다가 또는 바다에다가 태양광 한답시고 경제성이 없는 거 뻔히 아니까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산을 갖다 까부시고 산을 갖다가 그 안에다가 태양광 갖다가 억지로 설치하고 뭐 이런 행동들을 하죠, 지금. 자, 여러분 정확하게 ESG의 환경 사업에서는요. 여러분 태양광, 풍력 뭐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 경제성 없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그럼 너 대책이 뭐냐? 왜 우리가 2030년, 2050년까지 온실가스 줄여야 되고 자, 이런 너 어떻게 줄일 거냐? 여러분 방법이 뭐냐면요. 자, 지구상에서 하는 태양광은 당연히 경제성이 없지만은 우주에서 하는 태양광 경제성이 100%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는 것이 지금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땐 2028년, 2029년이면 완성이 됩니다. 그럼 우주에서 태양광 발전해서 거기서 에너지를 가져오거든요. 또 하나, 제가 정말 놀라운 며칠 전에 이런 발표가 났는데요. 사실 여러분 이 지구, 우주의 모든 에너지원의 근원은 태양입니다. 우리 태양 우주계에서 태양이 이 태양 우주계 질량의 99.8%를 차지하면서 모든 에너지가 태양의 수소, 핵, 융합에 의해서 우주 에너지를 다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우주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의 핵 융합 에너지인데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 최고로 가지고 있는 기술, 인공태양 기술이 2040년대 완성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대한민국 이 작은 나라에서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핵융합 인공태양 기술이 토카막 방식에 의해서 2045년쯤 될 거다라고 희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한 12년 기다려라. 그게 아니라요. 불행하게도 한 일주일 전에 미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인공태양 핵융합이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회사에서 앞으로 이 챗GPT, 여러분 챗GPT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오픈 AI가 앞으로 자기들 세상이거든요. 그 챗GPT에서 데이터 양이 많아지면서요. 전력이 무척 많이 필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필요한데 이 전력을 어떻게 공급하느냐? 저도 놀랐습니다.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핵융합 발전을 하는 미국의 헬리움이라는 회사하고요. 2028년까지 공급하는 거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2028년에 인공태양 같은 핵융합 발전이 시작이 된다? 그럼 앞으로 2028년 5년 남았습니다. 5년 후에는 핵융합이 되는데 우주 태양광 발전이 되는데 지금 지상에서 산을 깎고 조력 발전, 그 풍력 발전, 정말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소 에너지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 수소 에너지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레이 수소가 있고요, 블루 수소가 있고, 그린 수소가 있고, 핑크 수소가 있습니다. 그레이 수소라는 것은 우리가 화석 연료, 석유라든가 석탄에서 그 수소를 뽑아내는 걸 갖다가 그레이 수소라고 하고요. 블루 수소는 이제 물에서 이 LNG 가스라든가 이쪽에서
이 수소를 뽑아낸 다음에 탄소를 같이 포집하는 걸 갖다 분류수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린 수소라는 거는 물을 전기분해, 물은 H2O니까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뽑아내는 것을 바로 그린 수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화석연료에 의해서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니까 수소로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맞는 게 아니라요. 우주의 근원이 태양의 핵융합인데 태양 핵융합의 근본 원료가 뭐예요? 수소잖아요. 그러니까 수소는 우주가 지금 진공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우주 진공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70%가 수소입니다. 바다도 우리가 바닷물이라는 것이 바로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정말 정말 바닷물이 다 수소거든요. 그러니까 수소 사업을 지금과 같이 글레이 수소다, 블루 수소다, 그린 수소다 해가지고 그런 수소가 아니라 당연히 우주와 바다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그 기술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핵 발전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하잖아요. 원자력 발전을 하면서 물을 전기분해해가지고 수소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핑크 수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네 가지 방법에 수소 생활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 또 우리가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이 바뀌기 때문에 환경 온도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바뀌는 게 이 환경에서는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ESG의 S와 G, 즉 사회적인 문제와 지배구조 문제는 바로 사람들한테 공정한 권리를 주고 이 신뢰에 있는 사회를 구축하고 바로 이런 기술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블록체인, 아까도 말씀드렸던, 또는 우리가 프로토콜 기술, 플랫폼 기술, 그리고 이제 아무리 ESG를 한다 하더라도 아니 뭐 환경이 지가 아무리 뭐가 중요해요. 사회구조, 지배구조 뭐가 중요해요. 우선 내 제품이 잘 팔려야 되잖아요. 내 제품을 아까 말씀드린 지능화시켜가지고 전 세계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드는 게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지능화된 제품을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ESG를 갖다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 전략을 통해서 정말 사업자들이 또는 모든 참여자들이 이 탈중앙화된, 그러니까 직원들이, 사원들이, 생산자들이, 이 노동자들이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어떤 그 기업에 어떤 공공기관에 어떤 문제점을 같이 해결하는 것이 ESG의 핵심이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탈중앙화된 어떤 ESG를 플랫폼식으로 해놓고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ESG 전략으로 해서 사회 문제와 지배구조 문제를 푼다. 이게 바로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ESG를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환경, 그냥 소셜, 사회적인 문제, 지배구조 문제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거를 진정으로 풀기 위해서 지능화시켜야 되고 지능화시켰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시설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지배구조를 탈중앙에 대해서 그것을 스스로 하게끔 지능화하게끔 하는 것이 프로토콜이다. 그래 놓고 그 제품이 아까 말씀드린 지배구조 문제, 사회 문제도 중요하지만 일단 수익이 나가지고 그 회사 자체가 경영 수익이 많이 발생해서 이익을 발생시켜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 지능화 전략이라든가. 자, 근데 우리가 소비자와 또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와 연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방법이 그냥 우리가 인터넷에 올렸다, 유튜브다 그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아까 말씀 메타버스라든가 가상 공간상에서 아바타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또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지금은 이제 농촌에서도요 제품을 생산하면서 이 유튜브라든가 방송에 연결돼 가지고 생산과 소비자를 연결시키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라이브 커머스잖아요. 그러니까 라이브 커머스가 되니까 어떤 농업을 한다, 어떤 뭐 제조업을 한다, 무엇을 한다고 했을 때 아까 경영의 수익의 합리화를 통해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라이브 커머스 개념이 들어와서 시공간을 연결하는 이 메타버스가 같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배송, 물류, 회수, 고객 참여 이런 것들을
녹색 생태계 개념. 왜? ESG의 가장 중요한 환경을 하기 위해서 녹색 생태계 개념에서 탄소 저감 기술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냐. 요걸 가지고 녹색 가치를 창출하는 이러한 동반 상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생산자, 소비자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소비자의 생산자로서 어떤 회사라든가 기관에 내가 속해 있어서 ESG를 해야 되지만은 소비자도 이 회사의 ESG의 조직원으로서 들어와서 같이 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요즘 경제에서 뜨고 있는 우리가 구독 경제, 서브스크립션 이코노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반 상생 전략으로서 ESG를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것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자기 제품을 이 진흥화시켜가지고 고품질로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또는 고객 또는 생산자, 시설, 관련 유통시설 이걸 초연결시켜가지고 네트워크화해서 플랫폼화하고 이걸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반의 우리가 공정하고 보상을 보장하는 이런 걸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 동반 상생할 수 있는 참여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참여자가 스스로 한다는 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요. 여러분 우버 택시라든가 우리가 이 게스트하우스라든가 이런 그 경제 개념을 보게 되면은 우버 택시나 어떤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또는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는 대리운전 기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여러분 대리운전 하라고 정부에서 시킨 적 없거든요. 우버 택시 하라고 시킨 적 없습니다. 스스로 하잖아요. 스스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이익을 얻기 때문에 자기 여유의 노동력과 부를 가지고 자기가 노동에 참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ESG도 이와 같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키워줘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ESG를 기존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냥 전기만 아끼면 되고 말뿐인 지배구조 계산한다, 그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진흥화 개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로 ESG에 성공할 수 있는 바로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시대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환경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쓰레기 제로, 자원을 갖다 절약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4차 산업혁명 방법에서 프로토콜, 플랫폼 개념으로 해서 자원 절약, 이걸 실제로 구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순환 경제 개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원 절약을 하고 쓰레기 제로를, 지금 말만 쓰레기 제로를 실제 쓰레기 제로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음식점에 가면 수많은 음식물 쓰레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되게 하는 방법이 아까 4차 산업혁명의 초연결 플랫폼으로 그게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 제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매립지가 제로가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하는 것이 바로 쓰레기 공생산업단지라고 하거든요. 자, 이런 기술을 통해서 ESG 기술에서도 이런 쓰레기 제로가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쓰레기 제로를 하기 위한 플랫폼, 그것이 특허로서 스마트 웨이스트 그리드라는 이런 특허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앱을 통해서 쓰레기를 갖다가 여러분 배출하거나 나한테는 내가 안 쓰는 물건이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자원이 돼서 그 사람은 뭐 중고품으로서 사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분한테 줄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기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앱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하는 것을 스마트 웨이스트 그리드라고 해서 제가 서울 시내에서 앱을 개발한 바로 그런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 배출권을 거래를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이 자원을 절약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모든 자원으로부터 도시광산 개념, 우리가 스마트폰으로부터 리튬을 뽑아낸다든가 스마트폰으로부터 어떤 뭐 플라스틱을 뽑아낸다든가, 또는 우리가 도시 유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플라스틱으로부터 우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이오 디젤류 같은 다 뽑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광산, 도시 유전을 4차 산업혁명 플랫폼 개념에서 소비자와 연결시켜서 이걸 정말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보니까 요즘 우리가 쓰레기로부터 그 바이오 디젤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알게, 미세 조류를 사용하거든요. 미세 조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하천에 있는 녹색 조류를 이용해서 어떤 그 도시 하수라든가 폐수라든가 바이오 오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디젤류,
어떤 그런 기름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요즘 나와 있는 이 케나프라는 거 있습니다. 이 케나프는 이 어떤 특별한 시설 없이 우리가 이 재배를 했을 때 3개월, 6개월 만에 이와 같이 아주 좋은 작물이 돼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뭐 기름도 뽑아낼 수 있고요. 어떤 모든 이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약품을 쓸 수 있고 아주 좋은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케나프를 통해서 우리가 탄소 배출권 전략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대한민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도 이미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기술을 4차 산업혁명 센서 기반의 플랫폼을 했을 때 말씀드렸던 ESG 전략의 중요한 상품이 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여러분 약 1시간 동안 제가 4차 산업혁명과 이어서 ESG 전략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의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에 의해서 지능화시키는, 정말 4차 산업혁명은 대상을 사람처럼 지능화시키는 것이다. 지능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이 사물이지만, 시설이지만, 또는 인프라지만, 제품이지만 자기들끼리 대화를 할 수 있고 자기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다. 이 현대문명의 대전환, 다음 시간에는 이 ESG를 기반으로 한 지능형 상생도시의 모습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이야기 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